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벌써 2023년에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학교로 따지면 지금쯤 중간고사를 치고 난 후가 될 것인데요.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정답 맞춰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을 해봐야지 연말에 기말고사에 잘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7월 첫째 주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연휴를 보내시고 직장으로 복귀를 하셨거나 일주일 전체를 다 휴가로 채우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 2023년에 반이 지나갔느냐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내가 굴리고 있는 투자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는지, 은퇴 계좌가 계획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은퇴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이렇게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생각보다 2023년에 시장이 많이 회복을 하였는데요. 2023년 하반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자료는 미국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를 추정하는 유명한 세계 ETF의 2023년 6개월간의 성적 YTD Year to Date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수 자체로 그래프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지수를 추정하는 ETF 자체로서 $10,000 성장 그래프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로 그래프를 만들잖아요. 지수가 12,000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로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지수 자체만으로는 가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 혹은 뮤추얼 펀드로서 10K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작할 때 $10,000를 넣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돈이 $10,000가 12,000달러가 되었는지, 오히려 돈이 줄어들어서 $9,000가 되었는지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서 감이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K 그로스 차트를 많이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S&P 500을 추정하는 SPY ETF가 되겠는데요. 2023년 1월 달에 $10,000를 넣었으면 이것이 플러스 15.91%가 되어서 $10,000가 11,500달러로 불어났을 거고요. 위에 보이는 이 빨간색은 나스닥, 정확하게 말하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100을 쫓아가는 QQQ ETF가 되겠습니다. 이 QQQ ETF 같은 경우는 IT 회사, 성장주 주식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여서 플러스 38.73%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10,000가 13,800달러로 불어났다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다이아 ETF가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규모가 있는 이러한 탄탄한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3.78%라는 아주 약간의 성장만 있었습니다. $10,000를 투자하셨으면 이것이 1,378달러로 불어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S&P 500을 따라가는 이러한 ETF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였을 때 1년에 10%씩 불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플러스 16%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것이고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QQQ ETF 같은 경우는 플러스 40%까지 성적을 기록한 상반기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성장주 위주의 투자냐, 가치주 위주의 투자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역시 비교를 위해서 S&P 500을 쫓아가는 SPY ETF와 비교를 하여서 뱅가드 성장주 ETF인 VUG와 가치주 ETF인 VTV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SPY ETF는 플러스 15.91%를 상반기에 기록을 하였고요. 성장주 지수, 그로스, 인덱스를 쫓아가는 VUG ETF 같은 경우는 플러스 32.78%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많이 회복을 하였고요. 뱅가드 가치주 ETF VTV 같은 경우에는 원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플러스 1.2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ETF에 $10,000를 투자를 하셨으면 6개월 동안 이 돈이
1123달러로 불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섹터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ETF를 가져고 오지 않고요.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23년 YTD, Year to Date가 가장 높은 섹터는 아무래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2023년 6개월 동안에 플러스 41%를 기록을 하여서 많은 IT 회사 주식이 2022년에 많이 떨어진 것을 회복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져다 주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적이 좋은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통신, 엔터테인먼트 쪽에 회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IT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섹터를 구분할 때 이 구글과 메타는 아직까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넷플릭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쪽이 여기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는데요. 플러스 35.76%의 수익률을 6개월 동안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익률이 좋은 3등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임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홈디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3%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유틸리티와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같은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는요, S&P 500으로만 투자를 하여도 6개월 동안에 플러스 15% 가까이 성적이 나왔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IT,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플러스 30, 플러스 40%까지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을 건데요. 주변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한 열기는 뜨겁지 않습니다. 테슬라, 비트코인, 언택트주, NFT 투자의 열기가 대단했던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해보면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2022년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진 후에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주식을 산 분들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미래다 하면서 주식을 많이 사셨고요. 꼭 이러한 개별 주식이 아니더라도 뮤추얼 펀드 ETF를 사면은 바로 그 다음날에 신고가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돈이 매일매일 불어난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열풍은 2021년도에도 계속 지속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때 투자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렇게 쓴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2022년도가 되겠는데요. 물가가 너무 급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에서 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이자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신 것과 같이 2022년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2022년도 말과 2023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여서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지금 여기에 온 상태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는데요. 주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작한 돈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고점에서 특히 많이 들어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원금을 회복하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중간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너무 무리하게 큰 돈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S&P 500이나 토탈스탁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나 ETF를 사도 시장 전체가 떨어지면은 이러한 펀드도 마이너스 성적이 나올 수 있구나 깨달은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니까요. 너무 급하고 빠르게 돈을 불리려고 하기보다는요. 꾸준히 차분하게 모으면서 적립식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추천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피델리티 계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피델리티 계좌는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인덱스
미국의 전체 시장을 쫓아가는 FZROX 뮤추얼 펀드가 있고요. 얼마 전에 뮤추얼 펀드가 ETF로 강제로 바뀌게 되었죠.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 FDIF 이렇게 두 펀드와 ETF에 거의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쫓아가는 FZROX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복을 하여서요. 현재 플러스 2.57%로 양전을 하였는데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높았을 때 들어간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이너스 14%인데요. 이 ETF에 포함된 주식들이 빨리빨리 회복을 하여서 플러스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가지고 있는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인데요.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피델리티 500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 제가 1달러만 넣어놓고서 펀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상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겠습니다. 따라서 FZROX의 플러스 2.57% 그리고 FDIF의 마이너스 14%, 이 두 펀드의 반 정도인 마이너스 5.95%가 현재 제 피델리티의 성적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올린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까지도 내려갔던 이 계좌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5.95%면은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돈을 넣고 있는 피델리티 계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요. 회사 본급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떼어져서 투자를 하게 되는 401k와 HSA 성적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401k 같은 경우는 저는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고 있는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플러스 24.48%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HSA는 S&P 500을 쫓아가는 뱅가드 뮤추얼 펀드에 넣고 있는데 현재 YTD가 9.89%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계좌에서 마이너스 난 것을 이렇게 401k와 HSA를 보면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뱅가드와 피델리티의 2023년 하반기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고요. 전쟁과 국제정세 등에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안건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과 2024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도 나왔고요. 피델리티 역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는 했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성적이 모든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성적이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형주가 이끄는 구도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마켓이라고 확실하게 단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회사 실적 발표가 나름대로 괜찮고 이러한 대형주, 초대형주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같이 따라주게 되면은요. 앞으로는 불마켓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2023년도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될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ETF 퍼포먼스 성적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하여서 얼마나 잘 나왔는지 잘 나오지 못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S&P 500을 쫓아가는 스파이 ETF 같은 경우 2020년에 플러스 14%, 2021년에는 플러스 28%, 그리고 2022년도에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하였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여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플러스 1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성적이 이것과 비교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플러스 28%인데 여러분은 플러스 40, 플러스 50% 이렇게 나오는데요. 2022년도에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견딜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빼야 된다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퍼센트가 크게 나왔을 때 돈을 빼게 되면은 그만큼 더 올라갈 때 힘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나이가 젊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너무 안정적인 주식만 가지고 있거나 채권의 비중이 너무 커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너무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조정을 해봐야 되겠고요. 혹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매해 S&P 500보다 못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 14, 플러스 28% 이렇게 올라갈 때 성적이 적게 나오는데요. 오히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져서 이득은 적게 보고 손해는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이 잘못된 주식 혹은 ETF, 뮤추얼 펀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정말 단순하게 S&P 500 혹은 토탈스탁 같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게 적응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틀린 답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고쳐야지 다음에 성적이 잘 나오듯이 여러분의 투자 습관, 스타일이 잘못되었으면요, 과감하게 리뷰를 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4, 5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는요, 그만큼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시장이 내려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만큼 안전하게 사고 팔므로써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적립식 투자를 더욱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투자 중간 성적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2022년도에 줄어든 것을 많이 회복을 해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획을 잘 짜셔서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많이 불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